60대가 되면 왜 그렇게 친하던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을까요? 모임에 나가기 싫어지는 건 성격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는 60대 인간관계 단절의 진짜 심리적 경제적 이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드립니다. 노후 외로움, 60대 모임 깊이, 시니어 인간관계, 은퇴 후 친구 관계로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끝까지 꼭 봐주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한때는 그렇게 자주 만나던 친구인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연락이 뚝 끊겨버린 거요.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단체 카톡방에서 아무 말 없이 나가버리고 모임 날짜 잡으면 꼭 빠지고 어쩌다 전화하면 요즘 좀 바빠서라는 말만 하고 끊어버리는 그 친구요. 그게 한 명이 아니에요. 2명, 3명, 어느 순간 보면 연락하는 사람 수가 눈에 띄게 줄어 있어요. 60대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아무도 미리 얘기해주지 않죠. 젊을 때는 자연스럽게 모이고 자연스럽게 어울렸는데 이 나이 되고 나니까 뭔가 어긋나는 느낌이에요. 멀어지는 건데 왜 멀어지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더 속상하고 더 외롭고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나이 드니까 친구도 없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60대가 되면 친구 관계가 끊길까? 왜 그렇게 즐겁던 모임을 갑자기 멀리하게 될까? 그 진짜 이유, 아무도 쏙 시원히 말 안 해준 그 이야기를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풀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도 드릴 테니까 오늘 이 영상만큼은 끝까지 꼭 봐주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채널에서는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실제로 겪는 이야기를 가감없이 솔직하게 풀어드리고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이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동네 경로당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어르신 2분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어요.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 달 모임도 안 나갔어. 거기 가면 꼭 밥 사야 하고 술 한잔하면 또 10만 원은 나가잖아. 그 돈이 어디 있어? 그러자 옆에 계시던 분이 나도 그래. 나가고 싶어도 나가면 밥값이 무서워서 하시는 거예요. 2분 다 모임에 안 나가는 이유를 친구한테는 몸이 안 좋아서라고 했대요. 진짜 이유는 아무한테도 말을 못 하신 거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모임을 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돈 문제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걸 대놓고 말을 안 해요. 왜냐면 말하는 순간 체면이 구겨지는 것 같고 괜히 남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그냥 바빠서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보자는 말로 둘러대고는 조용히 멀어지는 거예요. 통계를 한번 봐볼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한국인의 절반 가까이가 사교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스럽게 느낀다고 답했어요. 절반이요. 여러분 주변 친구 10명이면 5명은 지금 돈 때문에 모임 나가기 힘든 상황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5명 중에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들 속으로만 끙끙 앓다가 조용히 연락을 줄이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60대가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소득이 줄어들어요. 직장에서 은퇴를 했거나 사업이 예전 같지 않거나
국민연금이나 퇴직금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상황이 되죠. 근데 모임 문화라는 게 젊을 때 형성된 그 기준 그대로예요. 밥 먹으면 3, 4만 원, 술 한 잔 곁들이면 5만 원, 노래방이라도 가면 또 추가, 다음엔 골프 한번 치자는 말에 15만 원, 20만 원. 이게 한 달에 2번, 3번 반복되면 한 달 모임 비용만 수십만 원이에요. 연금 100만 원으로 생활하시는 분한테 이 금액이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그렇다고 나 돈 없어서 못 가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60대, 70대 어르신들은 특히 체면, 문화에 익숙하게 살아오신 세대예요. 가장으로서, 어른으로서의 자존심이 있어요. 그게 구겨지는 순간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멀어지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럼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모임에 나가면 꼭 비교 이야기가 나와요. 아무개 집 자식은 대기업 다닌다더라. 아무개는 아파트 2채가 있다더라. 것 봐. 그때 주식 팔았어야 했는데 요즘 골프 치러 제주도 다녀왔어. 이런 이야기들이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대화처럼 들려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 너무 피곤해져요. 내 상황은 그게 아닌데 자꾸 비교가 되고 괜히 주눅이 들고 모임 다녀오면 오히려 기분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사회 비교 피로감이라고 해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데 이게 나이 들수록 더 심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이 비교 피로가 모임 기피로 직결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서도 60대 이상 성인은 사회적 비교 상황에서 스트레스 반응이 20대, 30대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모임에서 누가 잘 됐다는 이야기 들을 때 옆에서 진심으로 잘 됐네, 정말 축하해가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다들 입으로는 잘 됐다 하면서 속으로는 나는 왜 저렇게 못됐나 하는 마음이 스쳐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간인 거예요. 이걸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 감정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모임 자체가 즐거운 자리가 아니라 상처받는 자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멀어지죠. 세 번째 이유는 건강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크게 작용해요. 60대가 되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무릎이 시큰거리고 혈압약은 매일 먹어야 하고 소화도 예전 같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모임에 나간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버스 타고 지하철 갈아타고 목적지까지 걸어서 이동하고 시끄러운 식당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술자리가 길어지면 밤늦게 집에 오고, 이게 20대, 30대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60대가 되면 그냥 이것만으로도 체력이 확 빠져요. 특히 큰 소리로 이야기해야 하는 식당이나 노래방 같은 공간이 청력이 조금이라도 떨어지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피곤한 환경이에요. 옆 사람 말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계속 되물어야 하고, 그러면 대화가 끊기고 분위기를 맞추기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면 모임에서 점점 말수가 줄고 혼자 겉도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나는 저 모임에서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모임에 나가기가 더 싫어지는 거예요. 건강 문제로 모임을 못 나간다는 게 사실이지만 또 그걸 솔직하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면 나 요즘 몸이 안 좋아라는 말이 자꾸 반복되면 친구들 눈에 나 자신이 약하고 늙어 보이는 것 같은 느낌? 그 자존심 때문에 그냥 이유도 말 못하고 빠지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번째 이유는 아무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배우자 문제예요.
60대 모임에서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변수예요.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모임에 나가면 분위기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다른 부부들이 같이 여행 다녀온 이야기, 아이들 결혼한 이야기를 신나게 하는데 배우자 없는 분 입장에서는 거기 끼기가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내가 분위기를 망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다들 좋은 시간 보내는데 나만 혼자인 것 같아서 더 외롭고 이런 분들은 모임이 오히려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배우자가 모임 자체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마라, 술 먹고 늦게 들어오지 마라, 나이 들어서 그게 뭐가 좋다고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자꾸 눈치가 보이고 점점 모임 나가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한두 번이에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 결국 그 모임 자체를 포기하게 돼요.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솔직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가정 이야기를 밖에서 꺼내는 게 왠지 창피하고 민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슬며시 빠지는 거예요. 연락이 줄고 답장이 늦어지고 그렇게 조용히 멀어지는 거죠. 5번째 이유. 이건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예요. 60대가 되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젊을 때는 그냥 같은 학교를 다녔다는 이유로, 같은 동네에 산다는 이유로, 같은 직장을 다녔다는 이유로 어울렸어요. 근데 나이 들고 보니까 그게 진짜 친구였던 게 아닌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해관계가 맞아서 어울렸던 거고 필요가 맞아서 모였던 거예요. 그게 나이 들면서 선명하게 보여요. 모임에 나가봐도 속 깊은 이야기는 하나도 못하고 겉도는 이야기만 하다 오고 어쩌다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싸해지고 진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거기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모임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뭐하러 여기 나오나 싶은 거예요. 이건 인간 심리에서도 설명이 돼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관계의 양보다 질을 원한다는 거예요. 사회 정서 선택 이론이라고 미국 스탠퍼드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슨 교수가 연구한 이론인데요.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새로운 관계를 넓히는 것보다 의미 있는 몇 안 되는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된대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본능적으로 남은 시간이 소중하니까 정말 가치 있는 관계에만 에너지를 쏟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임 자체가 싫어진 게 아니에요. 그 모임에서 진짜 연결되는 느낌이 없어서 안 나가게 된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6번째, 연락을 먼저 끊는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꼭 있죠. 분명히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모임 카카오톡방에서 나가버리거나 전화해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짧게만 답하거나 아예 안 하거나 그분이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니에요. 뭔가 내면에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런 분들 중에 많은 경우가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어요.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졌거나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거나 아니면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이 깊어진 상태인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더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사람을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60대 이상에서는 후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고요? 힘든 걸 들키기 싫은 거예요. 평생 강하게 살아온 분들이에요. 가정을 책임지고 자식들 키우고 어려운 시절 꿋꿋하게 버텨온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나 지금 힘들어 도와줘라는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그 말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만약 여러분 주변에 갑자기 연락이 줄어든 친구가 있다면 그냥 한번 전화해 주세요.
왜 연락 안 해가 아니라 그냥 보고 싶었어. 요즘 어떻게 지내?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 한마디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럼 60대의 친구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나이에도 따뜻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임의 형태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비싼 식당, 술자리, 골프, 이런 포맷 그대로 유지하면 돈 부담 때문에 빠지는 사람이 계속 생겨요. 모임 비용을 낮춰야 해요. 공원 산책, 동네 분식집, 집에서 한 끼 나눠 먹기, 이런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이번 달은 비용 다들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냥 공원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모이자. 이 한마디를 누군가가 먼저 해줘야 해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바꾸면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비교하는 대화 대신 공감하는 대화로 바꿔야 해요. 아무개 자식 잘 됐다더라 이런 이야기 말고 요즘 제일 즐거운 게 뭐야? 요즘 뭐가 제일 힘들어? 이런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때 가장 연결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 연결감이 관계를 이어가는 힘이에요. 비교가 아니라 공감, 이게 핵심이에요. 세 번째, 숫자보다 깊이 있는 관계에 집중하세요. 모임 인원이 10명, 20명인 것보다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한두 명이 훨씬 더 소중해요. 나이 들수록 이게 더 분명해지거든요. 많은 사람이랑 어울리려고 에너지 쏟지 말고 정말 소중한 두세 명에게 집중적으로 마음을 쓰는 게 훨씬 나아요. 그 두세 명이 인생 후반의 진짜 재산이에요. 네 번째,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되세요. 나이 들면서 연락이 끊기는 건 대부분 양쪽 다 먼저 하기 좀 그런데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냥 먼저 하세요. 오늘 내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이 한마디가 어떤 긴 메시지보다 더 강력해요. 상대방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먼저 손 내미는 쪽이 결국 더 많은 관계를 지키는 사람이 돼요. 이건 틀림없어요. 다섯 번째,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평생 알고 지내던 친구만 친구가 아니에요. 60대에도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어요. 지역 문화센터, 봉사활동, 동네 체조 모임, 취미 클래스, 요즘 이런 곳에 60대, 70대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거기서 만난 분들이 평생 친구보다 더 잘 맞는 경우도 충분히 있거든요. 공통 관심사로 만난 관계는 처음부터 비교 없이, 이해관계 없이 시작하니까 훨씬 더 편하고 진실한 경우가 많아요. 여섯 번째, 혼자 고립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꼭 아셔야 해요.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라는 연구가 있어요. 80년 동안 수백 명을 추적 조사한 역사상 가장 긴 인간 행복 연구인데요. 거기서 나온 결론이 뭔 줄 아세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어요. 바로 따뜻한 인간관계였어요.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외로움이 건강을 그렇게까지 위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취미나 선택이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예요. 오래 살고 싶으시면 관계를 끊지 마세요.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일곱 번째, 관계가 끊어졌다고 영원히 끊어진 게 아니에요.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10년 전에 연락이 끊어진 친구가 있는데 이제 와서 연락하면 이상한 거 아닌가 하고 싶어서 못하고 계신 분들. 아니에요.
진짜 사이가 나빴던 게 아니라면 시간이 지나도 연락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오래 연락을 못했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연락했어.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60대, 70대 분들은 오히려 이런 연락을 더 반갑게 받아들이세요. 나이 들수록 이유 없이 그리운 얼굴들이 있거든요. 그쪽도 똑같이 그리울 수 있어요. 8번째, 온라인 모임도 관계예요. 직접 만나기 어려운 분들한테는 카카오톡, 유튜브 댓글, 밴드 모임 같은 온라인 공간도 훌륭한 관계 유지 방법이에요. 실제로 코로나19 이후에 60대 이상 어르신들 사이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사회적 관계가 크게 늘었고 이분들이 정서적으로 훨씬 안정적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직접 만나는 것만이 관계가 아니에요. 댓글 하나, 안부 메시지 하나도 관계예요. 오늘 이 영상 댓글창에서도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9번째, 먼저 모임에서 다가가는 사람이 되는 연습을 해보세요. 모임에 나가면 늘 잘 아는 사람하고만 이야기하게 되죠. 근데 한 번쯤 거기서 조용히 있는 사람한테 먼저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고 말을 걸어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보세요. 관계는 내가 먼저 열 때 꽃 피어요. 기다리면 아무것도 안 와요. 이게 60대의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마지막으로 10번째,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들은 이야기, 혼자 가슴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한테 나눠주세요. 야, 나 요즘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하고요. 그 대화 자체가 또 하나의 연결이 되고 관계가 되고 따뜻한 순간이 돼요. 가장 좋은 관계는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이런 소소한 이야기 한마디에서 시작되거든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60대가 되면 친구 관계가 끊기는 건 성격이 나빠져서도 정이 없어져서도 아니에요. 돈 문제, 비교 피로감, 건강의 한계, 가정의 변화, 진짜 관계에 대한 갈망. 이 모든 게 얽혀서 조용히 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리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거리가 영원한 단절이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먼저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그게 시작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하루 오래 연락 못한 친구 한 명한테 연락해 보세요. 보고 싶었어?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하루를 만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인생 후반은 관계가 자산이에요. 돈도 건강도 중요하지만 곁에 따뜻한 사람 하나 있는 것, 그게 어떤 재산보다 소중하다는 거 우리 이미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진짜 필요한 친구와 끊어야 할 관계 구별법을 준비해 드릴 거예요. 그것도 오늘처럼 솔직하고 따뜻하게 풀어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